왜 부모는 잘해준 것만 기억하고 아이는 못해준 것만 기억날까? 30이 넘어 결혼을 앞둔 딸이 용기를 내어 어머니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 상처를 꺼내놓았습니다. 공부를 잘했던 오빠에게 밀려 어머니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서러운 기억들이었죠. 딸은 어머니에게 왜 그랬느냐고 따질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딸이 말하는 그 사건들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런 일이 없었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대신 어머니는 당신이 기억하는 그녀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형제와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사랑이 가득한 일화뿐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딸이 그 일화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기억과 어머니의 기억이 조금 교차하는 지점도 어머니가 말하듯 핑크빛은 아니었어요. 아무 의미 없는 회색빛이었습니다. 딸은 서운했습니다. 자신은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픈데 어머니의 기억 속에는 아예 없다니요. 어머니는 억울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은 그런 말과 행동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았거든요. 왜 이렇게 기억이 다른 것일까요? 우리의 기억은 원래 주관적입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사람마다 다르게 기억해요. 한 연구자가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 실험을 했습니다. 싸움 상황을 연출한 후 10명에게 그 상황을 지켜보도록 했죠. 어느 방향에서나 똑같이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싸움이 끝난 후 10명이 전한 이야기는 모두 달랐어요. 이렇게 사람마다 다르게 기억하는 것은 기억은 인지기능이면서 정서와도 매우 관련이 깊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나의 정서적 반응에 따라 기억이 나기도 하고 안 나기도 합니다. 일부러 잊어버리기도 하고 무의식 속에 묻히기도 합니다. 종종 왜곡과 변형도 일어납니다. 부모가 공부를 안 하는 아이에게 너 이렇게 해서 대학에 가겠니? 라고 말합니다. 아이가 이 말에 굉장히 기분이 상했다면 그 말은 이따위로 해서 대학이나 갈 수 있겠어? 로 기억될 수 있습니다. 가끔은 부모가 전혀 하지 않은 말도 한 것처럼 기억되기도 해요. 평소 아이에게 찌찌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니? 라는 말을 자주 했다면 아이는 부모의 쯧쯧하는 소리만으로도 그 말을 할 때 부모가 주로 짓는 표정만으로도 그 말을 한 것으로 기억하기도 합니다. 야산을 오르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밟고 지나가는 곳에 길이 나요. 그 길은 점점 더 다니기 편해지고 더 많은 사람이 다니게 됩니다. 길은 조금씩 넓어지게 되죠. 뇌의 신경회로도 그래요. 어떤 자극을 자주 받으면 그쪽으로 길이 뚫리고 단단해집니다. 지름길이 뚫리는 거죠. 그 길은 정보가 빠르게 해석되는 길입니다. 좋은 쪽도 있고 나쁜 쪽도 있어요. 부모의 표정만으로도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고 기억하는 것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나쁜 쪽으로 지름길이 뚫려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나이에 이런 길이 뚫린 사람일수록 부모와의 일상생활의 기억 대부분이 좋지 않아요. 나쁜 기억들은 더 강하고 깊게 기억에 남습니다. 이것은 성인이 되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줍니다. 누군가 그 길로 가는 작은 단서만 제공해도 다른 형태의 정보들은 무시한 채 오직 그 단서에 따라 좋지 않게 해석해버리고 맙니다. 누군가 쯧쯧 혀차는 소리 한 번 한 것으로 자신을 무시했다며 욱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어린 시절 받았던 상처와 유사한 느낌을 받거든요. 이런 이유로 부모와의 관계가 편안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동 교육의 측면에서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뇌과학의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편안해야 자식이 건강한 정서를 가진 사람으로 자랍니다. 아이가 어떤 일에 도전했다가 실패했을 때 부모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나요. 지금 네가 실패를 맛본 것은 네가 도전했기 때문이야. 도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또 도전해보렴.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더 많단다. 또는 야, 너 또 실패야? 너는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니? 라고 하는 경우지요. 전자보다 후자를 훨씬 많이 사용했다면 자녀에게는 많은 정보가 후자 쪽과 같은 느낌으로 먼저 해석됩니다. 그 회로가 넓어지고 단단해졌기 때문이죠. 자식은 서러웠다고 하는데 부모에게 그 기억이 전혀 없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부모는 그 말과 행동을 한 자신의 본심만 기억해요. 아주 이상한 부모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자식 잘 되라고 한 말과 행동입니다. 부모는 본인이 한 말과 행동의 표현 방식이나 결과가 아니라 언제나 말과 행동을 시작한 출발선을 생각합니다. 그러니 본인은 타당한 것이죠. 그러나 자식은 부모의 출발선보다 그 표현 방식을 강렬하게 기억합니다. 그 지점에서 두 사람의 기억은 또 달라집니다. 아이가 고3인데 공부를 안 하고 있어요. 평소에 네가 열심히 하는 거 잘 아는데 이상하게 고3 엄마들은 애들이 책상에서 멀어져 있으면 불안하고 걱정되더라. 라고 말하는 부모의 태도와 야, 고3이면 더 열심히 해야 하는 거 아니니? 네가 그럴 때니? 라고 말하는 부모의 태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두 말의 의도는 같아요. 아이가 공부를 좀 열심히 했으면 하는 마음을 전달한 것입니다. 하지만 후자처럼 말하면 아이는 부모의 태도에 마음이 많이 상하고 맙니다. 그런데 부모는 후자처럼 말해놓고 전자처럼 말했다고 착각합니다. 부모가 매번 이런 식이면 아이는 마음의 상처가 깊어져 부모에 대한 분노가 생겨요. 왜 나를 못 믿어줄까 하는 생각은 해결하지 못한 갈등 요소나 취약성이 됩니다. 이것에 의해서 사건이나 상황을 왜곡되게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아이의 기억에 부모의 말투는 더 심하게 왜곡되고 부모의 의도 또한 여간해서 좋게 보려고 노력하지 않게 되는 거죠. 고작 그런 걸로 상처를 받느냐고 되묻는 부모도 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했던 출발은 좋은 의도였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의도가 좋다고 해서 모든 말과 행동이 용서되는 것은 아니에요. 좋은 의도라면 받는 사람도 그렇게 느끼도록 충분히 좋게 말해야 합니다. 편안한 상황에서 좋게 말해야 아이가 부모의 깊은 사랑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습니다. 덧붙여 드릴 말씀이 있어요. 부모에게 어린 시절 힘들었다고 고백했는데 부모는 기억이 없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리 말해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사실 대화의 핵심은 그런 기억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에요. 그게 정말 있었던 일이든 자식이 왜곡해서 그렇게 느꼈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자식이 마음이 아팠다고 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억에 있든 없든 부모라면 아이고 그랬니? 미안하다. 기억이 다 나진 않지만 그런 의도는 아니었을 거야. 엄마는 너를 무척 사랑했어. 그래도 미안하다. 라고 해야 하는 거예요. 그 말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 뒷말까지는 기억이 없다. 라고 할 문제가 아닌 거지요. 기억이 없다고만 한다면 그 부모의 수준이 거기까지인 겁니다.
말로 갈등을 풀어가기란 참 어렵습니다. 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진정하고 진실한 대화를 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부모라도 한 번은 말하긴 해야 합니다. 내 아픔을 이야기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내용이 전달되어서 상대방이 그것을 접수하고 사과받길 바라는 것이 목적은 아니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